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6천 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만큼 그 효과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올해는 제첩 서식에 알맞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풍년을 맞았습니다. 바다가 경쟁력이다. 제첩 조업이 한창인 사천 광포만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진주시청 내부에는 시민 문화 향유를 돕기 위한 시설인 갤러리가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지만 이용 시간과 요일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진주시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시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 지역 대표 축제인 천령문화제가 6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을지 이창구 천령문화제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민원을 차단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는데요. 경남에서도 지난해 6천 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만큼 그 효과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상체를 탈의한 채 사무실을 배회하는 남성.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며 한 공무원에게 다가가더니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합니다. 지난해 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 영상입니다. 피해 공무원은 손가락과 얼굴에 상처가 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설명합니다. 진주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호 장비를 도입한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적인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민원 접촉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다른 민원 대할 때도 그런 어떤 트라우마도 일부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매년 4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6,80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20건 정도의 악성 민원을 겪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호 장비를 배부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악성 민원인의 전화는 공무원이 경고 뒤 끊을 수 있게 했고 대량의 온라인 민원이나 정보 공개 청구로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대상 민원인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병가를 쓸 수 있게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도 부여하는 등 처우도 개선합니다. 민원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기관장이 의무 고발하게 하며 공무원의 신상정보 공개 수준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성명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한편 기관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기준이 없는 등 세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경남 서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스를 운영하면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진주시 종합경기장 야외 공연장에 마련된 안전체험관에서는 VR 체험과 안전문화 카드 색칠하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을 비롯해 안전보건공단과 건설재해예방기관 경남지회 등 안전 관련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남해군이 원스톱 관광 플랫폼 낭만남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낭만남해는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 내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남해군이 구축한 온라인 관광 플랫폼입니다. 숙박이나 레저, 체험활동 등의 예약과 결제가 가능하며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해 주변 관광지와 음식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개선점들을 반영해 6월 말부터 낭만남의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물조개인 제첩하면 대부분 하동 섬진강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천에도 제첩조업이 한창인 곳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첩 서식에 알맞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풍년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바다가 경쟁력이다. 이번 시간은 강진성 기자가 서포면으로 달려갔습니다. 습지 위로 빼곡히 자리 잡은 갯잔디가 보입니다. 갯벌에는 망둥어와 농개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물가에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끌고 있습니다. 이내 끌개를 가득 채운 조개가 양동이에 담겨집니다. 네, 이곳은 곤양천에서 내려온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사천 광포만입니다. 제첩잡이로 원래 유명한 곳인데요. 올해는 수량이 많고 씨알이 굵어 풍년을 맞았습니다. 물가에서 한가득 잡힌 제첩은 안악내에 건네집니다. 빈 껍질과 이물질을 걸러내는 돌치기 작업을 거치자 위판장에 넘길 제첩만 골라집니다. 서포 제첩은 3년 만에 풍년을 맞았습니다. 500원 동전만한 크기가 쉽게 눈에 띕니다. 와, 올해 참 근래에 가다가 풍작입니다. 그래 우리 참 조도 정계 조합원들이 이 풍작을 만나가지고 하루에 수확이 이리 올라오고 돈이 또 되고 또 뭐 가정에 보탬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올해 풍년은 하천에서 민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제첩 서식에 알맞은 환경이 됐습니다. 올해 봄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제첩이 생장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년 대비 마을의장 내 자연산 제첩의 성육 조건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하루에 한 10포, 30kg 10포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65포에서 한 70포 사이까지. 20명 남짓한 조도 어촌계 어민은 조업이 있는 날이면 하루에 1톤에서 2톤가량 채취합니다. 포대에 담긴 제첩은 사천 수협을 통해 하동 지역에 공급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즉석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향을 찾은 80대 어르신도 오랜만에 맛볼 제첩에 설렙니다. 땅이 낮으니까 물이 수시로 들고 나고 하니까 민물 받치고 바닷물 받치고 이렇게 섞이는 물이 되가 깨끗해. 깨끗해서 항상 옛날부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이거 잡는 게 일이었어요. 시간만 나면은. 그래서 이리 왔어요. 좋은 곳이라서. 조업은 물때를 맞춰 보름마다 돌아옵니다. 조류가 약한 한물에서 샘물까지만 허락됩니다. 이마저도 제첩 산란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 초까지만 채취가 이뤄집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제첩을 보고 있노라면 자부심마저 듭니다. 자연산, 순수한 자연산 아닙니까? 예, 뭐 종패도 안 갖다 넣고 순수한 이는 자연산 그대로 자라가지고 하동 못지않게 알도 굵고 예, 국물도 좋고. 사천 지역은 과거 용현면 선진에서도 제첩이 잡혔지만 난강댐으로 인해 서식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서포면 조도뿐입니다. 어민들은 오랫동안 제첩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제29차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3일 진주 성내 촉성로에서 열렸습니다. 제23회 진주 농계제 기간에 맞춰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는 협의회 의장인 조근재 하만군수를 비롯해 23개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단체장과 실무진들은 농계제 본 행사장인 김시민 장군 동상 앞 특설무대로 이동해 분향하고 의암별제와 태국 치앙마이 초청 공연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05년에 발족해 5개 광역지자체에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주민참여형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자연 친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 18개 지역 유휴 공간에 유채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종자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서포면 신소마을 둑방길에는 지난 가을 주민이 파종한 꽃 양귀비가 개화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주시청 내부엔 갤러리 진심 1949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에 문을 연 곳인데요. 매주 다양한 전시가 열리곤 있지만 이용 시간과 요일 등의 제한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전시돼 있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 잠시 들러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드문드문 보입니다. 진주시청 2층에 마련된 갤러리 진심 1949입니다. 서부 경남에 몇 안 되는 관공서성 문화공간으로 작품을 많게는 100여 점 정도 전시할 수 있는 나름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 내용도 매주 바뀌어 다양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갤러리가 1층이 아닌 2층에 자리한 점, 평일 저녁 6시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에 퇴근 후나 주말, 공휴일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거 아니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홍보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보통 시민들 1층에서 볼일 보지 2층 올 일이 없거든요. 뭐 7시를 해준다든지 8시쯤까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말을 이제 개방을 해준다든지 이왕 이렇게 전시 공간을 차려놨으니까 이제 차려놓은 전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진주시도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인지 중이라면서도 청사 보완과 무단 출입으로 인한 작품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이용시간 제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단 비슷한 기능의 진영호 물빛 갤러리가 매주 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운영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1, 2 정수장 통합 이후 기존의 1정수장 공간 일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시민과 행정 간 소통 공간 확보 등의 취지로 마련된 진주시청 갤러리. 기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 지역 대표 축제인 천령문화제가 63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는지 이창구 천령문화제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천령문화제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예, 지난해 위원장이 선출되셔서 첫 축제를 마쳤고 올해 두 번째 축제를 맞이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축제를 평가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함양의 천령문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경방송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난해가 제62회째 맞이하는 축제였는데 시작하는 5일간의 행사 기간 중에 시작한 3일간 계속되는 그 폭우로 인해서 준비했던 프로그램이나 뭐 이 야외 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지난해 행사를 뭐 실내에서 치르다 보니까 잘 됐다 못됐다 평가할 수준이 안 되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한 해였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올해 축제를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축제가 지난 축제보다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공연 쪽이 다채로워 보이는데 공연 쪽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면은 우리 함양 문화예술인들이 연예예술인들이 총집합체인 예총제 행사에 각 장르별로 네. 공연을 치르고 또 이 우리 함양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가요제라든지 전국 시조 경창 대회 또 우리 국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색소폰, 하모니카, 기타, 오카리나 이런 동아리 팀들 공연이 있고 또 읍면마다 그 노래교실 팀하고 풍물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읍면 그 풍물이나 노래교실 경연 대회를 곁들여서 하고 또 11일 날에는 마침 KBS 전국 노래자랑이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좀 폭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종합축제인 만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축제장을 찾게 된다면 지역민이나 관광객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또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것 중에 공연 예술이 있고 예. 전시 예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시 예술 중에는 그 미술, 서예, 서각, 사진, 뭐 공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사진 부분인데 우리 함양의 옛날 사진과 지금 현재의 사진을 비교할 수 있는 발전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사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또 우리 함양이에서 배출한 우리 역사 속의 인물,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선현들의 그 휘장기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우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들과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놀이기구라든지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이 남녀노소 전부 다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축제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는 걸까요? 예,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함양읍 상림공원 고운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림공원 내에 있는 그 광장 내에서 전부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나라의 그 방송의 가요의 그 대세가 트롯이잖아요. 예. 트롯인데 이 트롯 가수들과 또 옛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부르는 7080 네. 그 가수들을 합해서 약 20명 이상 정도의 가수들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행사를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아마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최치원 선생의 애민 사상하고 예. 또 뭐 고려 때 조선시대 때 했던 우리나라의 충효 정신을 가진 그런 선비들, 청백리 또 선비 정신 이런 분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전래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향후들이라든지 함양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모두가 다 많이 동참을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네. 이 행사를 치르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축제 잘 준비하셔서 지역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축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관광재단이 남해안 걷기 여행 코스 공모전을 오는 7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천과 남해, 하동 등 남해안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당일 숙박 걷기 코스를 주제로 합니다.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에겐 최대 1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코스는 경남 남해안 대표 걷기 여행 코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봄철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손돕기는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해당 사업을 다음 달 28일까지 추진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 또는 농가를 연결시켜주는 농촌 일손돕기 지원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로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진주세무서와 협업해 운영되는 센터는 군청 1층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여름철 해충을 대비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하동군 보건소는 모기맥의 감염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 소독은
보건소 중심의 방역 기동반과 마을 중심의 마을 방역반으로 나누어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SNS에서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지역 커뮤니티에는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이 SNS에 올린 사진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사진에는 어린이집 이름과 방문 예약자 수 뒤로 110명 예약 가보자 오다가 사고 나라 등 막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글이 공분을 사자 해당 키즈카페 사장은 직원의 SNS 게시글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학부모와 고객님들께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 예정돼 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사천 12도, 남해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는 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척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44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1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